BTS가 추천했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긁으면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BTS가 추천했던 책 중에 가장 중요했던 책이 바로 데미안이었다. 안녕하세요. 시안라디오의 이시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책과 노래는요, 바로 이 책, 데미안. 네, 데미안이 아니라 데미안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인데요. 이 책은 제가 시안책방 처음 시작할 때, 지금부터 8년 전인데, 그때 두 번째 책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주 의미 깊은 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죠. 교보문고 같은 데 딱 가면 오프라인에 이렇게 쫙 베스트셀러가 쫙 전시되어 있잖아요. 특히 외국 소설 부분에서 항상 1위부터 10위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데미안입니다. 네, 왜 이렇게 버벅대나 모르겠네요. 전 세계적인 통계 추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백만 부, 거의 수천만 권은 팔린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한 100여 년 전에, 100여 년도 넘죠. 1919년에 나왔으니까 100여 년도 넘었는데 그동안에 팔아먹은 게 도대체 얼마인지 너무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성장소설이다 보니까 싱클레어 고민이요, 청소년기에 항상 공감을 주는 그런 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요즘은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퇴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전엔 청소년기 끝나고 직업을 얻으면 평생 그 직업에 종사해, 이런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때그때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동질감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래서 또 많이 팔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책이 뭘로 유명하냐면, 주인공을 잘못 알고 있는 소설 중에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그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책 제목이 데미안이니까 다들 데미안만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데미안이 주인공인 줄 아는데, 주인공은 싱클레어이죠. 실제로 분량도 싱클레어가 훨씬 많고요. 왜냐면 싱클레어의 생활이 위주로 나오니까. 그러다가 데미안은 가끔, 정말 싱클레어가 살아가다가 가끔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조언자 역할을 잠깐 해주는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데미안을 주인공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설이 비슷한 게 위대한 개츠비. 개츠비가 사실은 소설로 보자면 주인공이 아니라 닉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의 생활 가운데 개츠비를 만나고 관찰하는 그런 거죠. 근데 워낙에 이 주인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어떤 강렬함, 딱 한 번 나와가지고 그 어떤 충격을 주는 그 강렬한 면에 있어서는 개츠비도 대단하지만 데미안이야말로 무슨 산신령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BTS 신화 아시죠? BTS의 피땀 눈물, 2018년 정도서부터 어떤 신화들이 많이 시작이 됐는데,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도 이 데미안으로 만들었잖아요. 2018년은 혹시 방탄고시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으려나? 아미시면은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아미는 아니지만, 잠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네. 저는 아미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BTS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BTS가 2018년에 겨울에 공식 오피셜 SNS에 뭐를 올렸냐면, 2018 겨울 영혼과 사랑 그리고 성장을 이야기하다 라고 딱 그 문구를 올리고 책 3권을 올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융의 영혼의 지도, 그리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리고 이 데미안이었어요. 그때는 이게 뭐지?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방탄고시라고, 이게 고시 공부하듯이 책 읽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은유가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 얘기한 게 영혼, 사랑,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융의 영혼의 지도, 사랑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러니까 성장은 데미안,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직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앨범이 이제 이 컨셉으로 나왔죠. 영혼과 사랑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근데 BTS를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아미들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성장. 그들의 어떤 음악적 성장, 어른으로서의 성장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BTS 신화 서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장이거든요. 그 성장을 공유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러게 보니까 이 데미안이 성장이잖아요. 데미안과 BTS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이 성장이란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다. BTS가 추천했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잠깐 긁으면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BTS가 추천했던 책 중에 가장 중요했던 책이 바로 데미안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이 처음 나올 때가 1919년이거든요. 이때 에밀 싱클레어의 자서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데미안의 원래 풀 제목이 뭐냐면 데미안 한 다음에 땡땡 콜론하고 에밀 싱클레어의 청년 시절 이야기, 이게 원래 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는 헤르만 헤세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에밀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해서 작가도 에밀 싱클레어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을 썼느냐? 헤르만 헤세가 자신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필력을 실험해보고 싶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름을 쓴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독일 사람들이 헤르만 헤세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자기 이름으로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싫어했죠?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벌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쟁 뭐 그런 부분에 좀 반대하고 방향점이 이쪽이었다라고 하면 다른 데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데로 간 게 지금으로선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독일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이름으로 못 내고 다른 이름으로 낸 건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누구야? 되게 헤르만 헤세 비슷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결국 헤르만 헤세가 들통이 났죠. 그래서 신인상도 수상을 했거든요. 싱클레어가 그 신인상을 반납하고 사실은 나였어, 내가 쓴 거다 라고 해서 2020년서부터 2020년 아니지, 2020 지금이니까 1919년이니까 1920년 1920년서부터 다시 헤르만 헤세 이름으로 책을 내기 시작을 했죠. 헤르만 헤세도 이 책을 통해서 또 다음 단계로 진입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 책이 성장의 계기인 적이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안책방 처음 시작했을 때 두 번째 책으로 이 책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편집부터 뭐 되게 어설프잖아요. 이 책이요, 그러니까 이 리뷰가 제 영상 중에 가장 오래 지금까지도 댓글이 달리는 글입니다. 8년 전에 올라간 영상에 아직도 댓글이 달려요.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말이 안 들려요, 제대로 좀 하세요, 이런 식의 네, 영상이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올린 영상이어가지고요. 그때만 해도 뭐 이게 좀 밸런스 같은 것도 안 맞고 막 실험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음악 소리, BGM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뭐 올라간 걸 어떻게 해요? 그 뒤로는 제가 몇 번 BGM 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에잇 하고 BGM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말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뭐 나름 성장이라면 성장인데 어쨌든 밸런스를 찾아가는 계기가 된 그런 리뷰였죠. 자,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해석을 좀 보자면, 줄거리는 대부분 아실 거잖아요. 밝고 맑고 아름다운 세계에 살고 있던 데미안, 나도 헷갈려. 네. 에밀 싱클레어가 유년기에 처음으로 반 친구한테 삥을 뜯기기 시작합니다. 삥 뜯는다는 게 너무 오래된 표현인가? 네. 어쨌든 네. 그런 협박, 폭력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전학 온 친구 데미안이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렇게 있었다가 에밀 싱클레어가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뭐 대학에도 가고 막 이러는데 그 사이에서 계속 순수한 빛의 세계, 그 다음에 유혹이 가득한 어둠의 세계, 여기 사이에서 이제 이 싱클레어가 왔다 갔다 갈등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무슨 도로의 표지판처럼 데미안이 딱딱 나타나서 이 친구가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표지판 역할을 해준다,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자꾸 막 생각거리를 던지거든요, 데미안이.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 데미안이 빛으로 이끄는 천사 같은 이미지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약간 오히려 악마 같은 이미지가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둠에 더 가까운 그런 이미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설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데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다,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이게 단순히 선과 악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처음에 알려주긴 하죠. 데미안은 약간 악의 이미지, 신비한 이미지, 카인의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 살짝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데미안이 선에 속한 친구냐 악에 속한 친구냐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점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과 악을 통합한다, 그 상징으로서 나온 새가 아브락사스. 발음이 좀 어려워서 뭐 아브락사스 이렇게 나옵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는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싱클레어는 그 과정에서 꿈과 내면 탐구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상징이 뭐였냐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누워있는데 그 옆자리에 데미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데미안이 살짝 싱클레어에게 입맞춤을 하죠. 이 입맞춤 때문에 무슨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냐 뭐 그런 것들이 무려 10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충격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 입맞춤은 그 데미안이 이 싱클레어한테 한다라기보다는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어머니죠. 프라우에바를 좀 짝사랑하고 동경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거든요. 이 어머니가 보내는 키스를 대신한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네, 친구 어머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선과 악이 구분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막 그런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개념이라 뭐 그렇게 성적이거나 너무 야하거나 문제적이거나 그렇다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이 완성된다,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보자면 말이죠. 네. 내면의 통합, 조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입맞춤이었던 거죠.
이게 그 줄거리였는데 정신이 없죠. 예, 근데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게 구분이 필요 없다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고요. 그 메시지 덕분에 이 책이 잘 팔린 겁니다. 그도 그럴게요. 사람들이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선한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악한 마음 한 번쯤 품게 마련이고, 정말 온전히 악의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 가족, 자기가 아는 지인들한테는 또 친절할 거거든요. 뭐 친절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해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는요, 도덕, 선, 뭐 정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실현 가능하다, 이것만 있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위화감 때문에 나오는 게 성장통이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너무 실망이야.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룬 게 호밀밭의 파수꾼 콜든 홀필드, 아니 잠깐, 콜든 홀필드가 아니라 홀든 콜필드. 네, 홀든 콜필드 주인공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선과 악이 정확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생활이라는 건 그게 합쳐진 채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요. 성장통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가보면 선과 악의 통합체인 아브락사스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이요,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당시에도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혼란, 선, 악을 초월하는 통합한 그런 혼란 같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랑 맞물렸냐면, 그러니까 이 책이 인기를 끈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전쟁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너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는 거, 그러면서 서양권의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게 됩니다. 더더욱 그런 게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은요, 벨 에포크의 시대라고 해서, 벨 에포크가 뭐냐면 아름다운 시절, 좋은 시절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금 시대였어요. 사교 파티에 뭐 잘 나가고 재미있고 즐겁고 세상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시대에서 갑자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 간극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너무 대비돼서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 사람들이 너무 빵 터진 거죠.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했었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강제로 아래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새로운 세계, 전쟁 이후에 정신적인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싱클레어가 겪는 혼란, 그런 것들이 인생이고, 데미안 같은 어떤 멘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립구나, 이런 것들이 복합돼 가지고 히트한 책이 바로 이 책, 데미안이라는 거죠. 저는 이 정치계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정치 얘기 아닙니다. 네, 정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정치계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우리 세계가 점점 이분법적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내 편 아니면 네 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 편은 당연히 선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악이라는 이분법에 점점 잠식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은 좋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편에 대해서 폄하, 훼손, 차별,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데미안의 메시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00% 선도, 100% 악도, 빛, 어둠이 분리된 세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빛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둠이란 개념이 없어요. 어둠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둠을 느끼지 못하죠.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해야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그 빛과 어둠이 있는 게 세상인 거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빛만 있는 세상, 어둠만 있는 세상,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데, 근데 빛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도, 어둠이라는 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밤에는요,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빛이 너무 밝으면 이 빛이 싫어요. 그죠? 네. 어둠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뭐 빛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어느 것이 항상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만도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갈라치기라는 건 내 편 아니면 다른 편이니까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 네 편과 내 편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고, 그런 것들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게 세상이다 라고 아브락사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데미안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분열의 시대에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데미안에서 죄송, 이게 너무 건방진 그런 손짓이었나? 네, 그러면 좀 공손하게. 그리고요, 네, 이 데미안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그래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태어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요즘 퇴사하거나 아니면 전직하는 직장인들한테도 데미안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의 세계라는 건, 알이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 루틴대로 생활하면은 그냥 잘 살아가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그걸 깨트려야 돼요. 요즘에 너무 변화가 빠르잖아요. AI 때문에 뭘 배워야 되고 내가 하던 걸 바꿔야 되고, 근데 싫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럼 뭔가 새로 배우는 게 또 고통스럽고, 새로 배우면 내가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려고 또 그 노력을 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 무엇보다 내가 잘하던 것을 안 하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있던 것들을 고수하게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장, 변화 이런 것들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알이 깨지고 있어요. 내가 깨는 게 아니라 밖에서의 압력 때문에 알이 깨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빡빡빡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알이 깨지는, 껍질이 깨지는 그런 고통을 내가 억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그런 고통, 노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나가야 되니까 계속 배우고 전진하고 익히고 적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 혼란함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혼란함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데미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섞여가지고 공존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데미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한국인한테는 더 와닿는 게 뭐냐면, 서양 친구들은, 제 친구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양 애들은, 애들도 아니죠, 서양 분들은 한 400년 500년 동안 근대화, 민주화 이런 걸 이뤄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100년도 안 된 시간에 압축해서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사회 전체에 이 혼란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 혼란이라는 거, 그 혼란 안에서 잘 살아남는 거, 이 혼란한 복잡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미안의 이런 혼란함과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딱 줬을 때 공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겪었던 이 단시간에 압축된 성장을 이제 전 세계가 겪고 있어요. 이 가속의 시대, 기술 발전의 시대, AI 시대에 너무나 빠른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국인은 여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으니까.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한국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데미안을 읽어보시면 예전에 읽었던 그냥 단순히 성장소설이다와는 또 다른 재미를 찾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쯤은 데미안을 다시 읽어보시라 라고 또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들으실 곡은요, 이 라디오 시리즈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곡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 본 곡이 데미안이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은 AI의 성능이 버전이 좀 높아졌지만 옛날 버전이 진짜 더 마음에 들거든요. 좀 날것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세련돼졌어요. 그 리마스터링 했는데 목소리도 그렇고 너무 세련돼져서 이 날것 같지 않은데? 해서 오히려 예전 버전의 그걸 들려드릴 텐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야, 이거는 저작권 등록해서 차트인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도 좋고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들려드릴 곡 제목을 좀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이 좁은 세상 유리벽 안에 갇혀. 들으시면서 데미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좁은 세상 유리벽 안에 갇혀 두려움 속에 작아진 나, 빛을 찾아 헤매던 어린 날의 꿈이 조용히 나를 부르고 있어. 손을 뻗어 닿을 수 있을까? 저 너머엔 또 다른 내가 있어. 알을 깨고 날아올라. 이제 더
날개를 봐 데미안의 속삭임 내 안에 퍼져가 네가 찾는 답은 네 안에 있어 눈을 감아 들어봐 네 소리 진실은 네 안에 숨 쉬고 있어 알을 깨고 날아올라 이제 더 이상 멈추지 않아 운명이 날 부르고 있어 두려움 없이 난 날아가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나 나는 나를 넘어선다 이제 난 자유로워 나의 길을 찾아 알을 깨고 날아올라 이제 더 이상 멈추지 않아 운명이 날 부르고 있어 두려움 없이 난 날아가 빛을 따라